네, 자 이제는 동부 컨퍼런스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누구도 프리뷰를 찍지 않을 동부 컨퍼런스 플레인 토너먼트 저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9위가 시카고 불스, 10위가 애틀랜타 헉스인데요. 시즌 상대 성적은 시카고 불스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다 5할 승률과는 거리가 멀었죠. 시카고는 39승 43패. 하지만 시즌 출발이 첫 20경기 5승 15패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후반기 행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는 36승 46패였고요.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 불스는 평균 득점이 112.3점에 불과했고 실점도 113.7점. 적게 넣고 그 다음에 적게 실점하는, 좋게 말하면 짠물 농구, 그 다음에 나쁘게 말하면 좀 재미없는 농구를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펜시브 레이팅은 19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21위, 그리고 넷 레이팅이 전체 20위, 마이너스 1.5인데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또 상대적으로 서고 동저의 덕을 본 부분도 크겠죠. 자,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느린 팀이었습니다. 96.3, 전체 28위에 불과했고요. 자, 그리고 애틀랜타 헉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헉스는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팀이었어요. 118.3점을 넣었으니까 전체 5위였고요. 자, 하지만 평균 실점 자체도 높았습니다. 120점 이상 내주면서 리그에서 가장 수비가 나쁜 축에 들었고요.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12위였는데 디펜시브 레이팅이 27위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수비 레이팅이 낮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넷 레이팅은 전체 21위, 마이너스 2.2였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시카고 불스보다도 훨씬, 그래서 시카고 불스와 도긴 객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카고 불스와 가장 큰 차이는 페이스입니다. 경기의 속도, 무려 3자리였어요. 100으로서 리그에서 5번째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의 농구를 정리하자면 정신없이 오가면서 딱히 실속 없는 경기를 펼쳤는데, 그나마 그래도 디존테 머레이, 그리고 트레이 영, 또 제일런 존슨의 활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시너지를 내면서 그래도 플레인 토너먼트는 진출했다. 하지만 수비는 플레인 토너먼트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총 20개 팀 가운데 가장 구리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카고 불스의 올 시즌 기록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 불스의 공격은 죄다 별 볼 일 없죠. 자유투 성공률만 10이고 야투 성공률 18위, 그 다음에 3점 성공률 전체 20위, 3점 성공 개수 27위, 그리고 자유투 시도 개수 18위, 전부 다 좋지 못합니다.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도 56.8%로 21위. 굉장히 공격에 관해서는 별 볼이 없다. 물론 더마 드로잔, 니콜라 부세비치, 그 다음에 코비 화이트의 성장, 아이어 도스무의 성장 등등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카고 불스의 뿔이 그렇게 날카롭진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살펴보면 리바운드 개수가 43.8개, 그리고 상대는 44.4개니까 리바운드 개수 자체는 그래도 플러스 0.4개, 전체 14위로서 중간 정도는 기록을 했습니다. 볼의 흐름 자체가 좋진 않았습니다. 코비 화이트나 아이어 도스무, 그 다음에 알렉스 카루소 모두 다 정통 혹은 메인 볼 핸들러라 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시스트 개수는 23위에 불과했고요. 대신에 가로 수비는 굉장히 빨랐어요. 카루소, 도슨무, 화이트, 그 다음에 잭 라빈이 로스트에 빠지면서 전체적인 수비가 좋아졌고, 이 부분에서는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자, 반대로 블락은 세로 수비에 능한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18위였고요. 그래도 시카고 불스가 5할 승률을 가까이 노릴 수 있었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정교한 플레이를 펼쳤다는 거죠. 그 정교함이 결국 높은 효율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만 실수가 적었어요. 턴오버가 12.2개, 그리고 상대로부터 얻어낸 턴오버는 14개니까 긍정적인 음수의 마이너스 1.8개의 스틸 차이를 기록을 했죠. 이게 전체 3위입니다. 그만큼 턴오버를 상당히 잘 제어했던 팀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수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상대에게 야투 허용률 자체는 47.3%로 중간이었는데 3점 허용률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를 만났던 팀들은 3점을 제일 많이 던졌어요. 39.5개 보이시죠? 그리고 3점 허용률도 37%니까 3점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시도하게끔 내버려 두는데 그 성공률도 20이니까 시카고 불스를 만나는 팀들이 외곽이 훌륭하다? 언제든지 시카고 불스의 황소를 반대로 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의 가장 큰 문제는 외곽 수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렉스 카루소가 있고, 의외로 빌리 도노반 감독이 굉장히 또 수비 철학이 좋은 인물이긴 합니다만 3점 라인 바깥에서는 그냥 황소가 아니라 물소였습니다. 물론 물소도 세지만 거의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플레인 토너먼트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수 개개인의 활약을 한번 놓고 볼까요? 더마 드로잔이
79경기 뛰면서 무려 37.8분을 활약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35살이에요. 35이 30대 중반인데 지금 너무 많이 뛰었죠. 그러면서 평균 24득점, 어시스트 5.3개, 그리고 평균 3점 성공 개수는 0.9개였지만 또 중요할 때마다 집어넣어줬습니다. 자, 코비 화이트가 올 시즌에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죠. 19.1득점에 어시스트 5.1개, 그리고 턴오버도 2.1개니까 ATR을 2.5대1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점도 37.6%로 평균 이상이었고요. 잭 라빈은 아웃됐고 니콜라 부세비치 선수도 76경기나 뛰면서 더블 시즌 보냈습니다. 그리고 3점이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만 그래도 29.4%까지 끌어올렸고요. 평균 18득점에 10.5리바운드를 기록하는 20-10에 가까운 기록을 내는 빅맨들은 여전히 별로 없어요. 발이 느려졌다고는 하지만 어시스트 3.3개, 3점 던질 수 있고 경험 풍부하고 자유투 80% 이상의 빅맨 리그에서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수무와 카루소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두 선수 모두 다 29분 전후로 뛰면서 3점도 두 선수 모두 다 40% 이상이었어요. 특히 도수무는 키가 저렇게 작은 선수가 야투가 50.1%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카고 불스 내의 플레인 토너먼트 엑스팩터는 저는 도수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수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 구멍도 되지 않고 키가 작은 선수가 야투 50%, 3점 40%를 때리는 친구니 기대해 볼 만하죠. 자, 카루소의 경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버블에서 레이커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인데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또 해내야 되고 약점이었던 3점이 40.8%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패트릭 윌리엄스는 아웃됐고요. 자번테 그린이 시카고 불스가 마지막에 계약을 했는데 시즌 말미에 완전히 핵심 에너자이저였습니다. 원래는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다가 계약이 안 됐었죠. 그런데 시즌 막판에 또 계약을 맺고 들어와서 25.6분 뛰면서 12.2득점, 리바운드 무려 7.4개를 걷어냈습니다. 물론 뭐 텐션이 떨어진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번테 그린은 애틀란타가 워낙 운동 능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자번테 그린의 그런 운동 능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매치업이에요. 자번테 그린은 사실 뭐 점프나 혹은 활동량만 놓고 보자면 불스 내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이 토레이 크레이기라는 또 준수한 수비수가 있고 이 안드레 드러먼드가 마지막에 발목을 살짝 다쳤는데 드러먼드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훌륭한 수비수인 제본 카터 역시도 언제든지 이 데일런 테리와 함께 출격을 준비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 이번 정규 시즌 내내 빌리 도노반 감독은 주전들을 완전히 갈아 마셨어요. 하지만 벤치의 면면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애틀란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혹스는 올 시즌에 이 트레이 형의 부상으로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그래도 플레인 토너먼트를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죠. 자, 필드골 성공률 자체는 46.5%, 21위에 불과합니다. 3점은 36.4%, 3점을 시도하는 개수 자체는 7위인데 이거는 퀸 스나이더 감독이 부임하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네이트 맥밀런 감독이 있을 때는 애틀란타가 3점을 정말 던지지 않는 팀이었습니다. 완전히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3점을 던지는 팀으로 바뀌었고 성공률은 평범하지만 시도 개수 자체는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감독의 철학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 부분이라는 거. 자, 그리고 자유투 시도 개수 7위, 그 다음에 자유투 성공률 8위, 자유투 성공 개수 5위니까 아주 프리드로 라인에서 강했던 팀인 거죠. 자, 그리고 애틀란타는 오펜스 리바운드가 강한 팀입니다. 12.5개, 전체 3위예요. 뭐 클린트 카펠라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뭐 오코모가 나설 수는 없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컨 기회 득점에는 상당히 능한 팀입니다. 자, 그래서 리바운드 개수를 살펴보면 플러스 0.4개, 그래도 뭐 리그 중반 정도는 되고요. 패스도 뭐 그럭저럭 돌리는 팀입니다. 역시나 뭐 트레이 형이 있기 때문이겠고, 다만 이 팀이 뭐 워낙 수비와는 담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이런 1차 스탯에서도 드러납니다. 스틸과 블락이 16위와 26위, 허슬 수치가 도합 11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수비를 못하는 팀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부정적인 수치인 턴오버와 파울 개수 자체는 리그 평균 정도입니다. 턴오버는 16위, 파울은 1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쪽을 보시면 전부 다 20위권 바깥이죠. 그쵸? 야투 허용률 49.5%니까 28위, 3점 허용률 38.4% 28위. 그러니까 애틀란타를 만나는 팀들이나 선수들은 내 야투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왜? 수비의 젬병이니까. 그러니까 야투 허용률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수비를 무지막지하게 못하는 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 시즌 애틀란타를 살펴보면 부상이 진짜 많았어요. 트레이 형도 결국에는 28경기나 결장했습니다. 물론 시즌 막판에 돌아왔고 또 이 플레인 토너먼트에 나설 수 있긴 합니다만 28게임을 쉬었고요. 디존테 머레이는 뭐 올 시즌에 또 아주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트레이드 루머를 딛고 맹활약을 하면서 훌륭한 한 해를 보냈고,
반면에 이제 제일런 존슨은 아웃이에요. 예, 제일런 존슨이 3년차 시즌을 맞아서 평균 16점, 리바운드 8.7개, 3점 평균 1.3개 성공, 어시스트 3.6개, 스틸 1.2개. 정말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거든요. 아쉽게도 발목 부상 때문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샤딕 베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샤딕 베이가 디트로이트에서 데뷔를 한 친구인데 굉장히 견실한, 영어 표현으로 이제 솔리드한 선수입니다.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수비할 때 매치업에서 펑크 안 나고 또 3점을 잘 집어넣는 친구인데, 물론 올 시즌 확률은 낮았습니다만 이 선수도 일찌감치 시즌 접었어요. 자, 그래서 보그단 보고노비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올 시즌 막판에 주전으로 많이 뛰면서 출전 시간이 30.4분까지 올랐고 3점 성공률 37.4%, 그리고 3점을 무려 3개씩 집어넣었고요. 자유투 92.1%, 아주 많은 역할을 해내야 되는 선수입니다. 자, 디안드레 헌터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샤딕 베이와 제일런 존슨이 없기 때문에 디안드레 헌터의 가장 큰 약점은 사실 유리몸이거든요. 올 시즌도 25게임을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역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냐카 오콩우가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오콩우는 사실 25.5분을 벤치에서 뛴, 카펠라 출전 시간이 차이가 없어요. 주전이나 진배 없는 친구인데 이 선수가 빠지면서 카펠라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부셰비치 막아야 되고 피켓롤에서 림도 지켜야 되고 페인트전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올 시즌 더블 기록을 해냈습니다만 자유투에 대한 약점, 그 다음에 3점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점점 느려지고 있는 발이 문제예요. 자, 비트 크레이치라든지 혹은 브루노 페르난도, 자, 이런 친구들은 시즌 막판에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 원래는 거의 로테이션 아웃이었는데 게리스 매튜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트 크레이치나 브루노 페르난도, 게리스 매튜스 이런 선수들이 단판 승부에서 얼마나 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출전 시간에 비례하는 그런 생산성을 내준다면 애틀란타의 시즌은 길어질 테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대로 빠이빠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저는 시카고 불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이 대결은 사실 애틀란타가 좀 괜찮지도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빅포워드들의 아웃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정배당으로 갈게요. 예, 시카고 불스가 승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카고 불스의 홈 성적은 20승 21패로 평범하긴 합니다만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정 바보팀입니다. 애틀란타의 원정 성적이 15승 26패고 그 다음에 시즌 마지막을 결국 6연패로 마무리했어요.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한 팀이 단기전에서 좋은 성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영이 시즌 내내 또 얕은 안주에 시달렸고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 보그단 보고노비치가 돌아가면서 주접을 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시카고 불스가 결국 승리를 따내면서 이 경기 끝나고 소고기 파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